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었던 고 홍정훈 군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관계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현장 실습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고3이던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요트 선착장입니다.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란 업주의 지시로 작업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민단체는 추모비를 제작했습니다. 정훈이와 같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추모비 건립을 제기해왔고, 사고 발생 후 3년,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 사고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홍 군이 사망한 2021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산재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6월엔 전주페이퍼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한 19살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 현장을 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판이 일었습니다. 각종 사고에도 제도 개선이 더디자 일각에선 현장 실습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받지도 않아요. 열악한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서 노동자이다 보니 관리 주체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홍 군의 아버지는 제2의 홍정훈을 막기 위해선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제2의 홍정훈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서 실습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홍 군의 아버지는 학교와 교육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홍 군의 죽음에도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 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벼멸구 피해 면적은 3만 4천 헥타르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시설물 노후화와 상권 침체가 심각한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곧바로 재정비 설계 작업에 착수해 내년 6월에는 재정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여문 문화의 거리 전담팀을 만들어 5차례에 걸쳐 타 지자체 견학을 진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한이 지난 5일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건 채 10%도 되지 않는데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 사건 관련 신고는 7,465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7,200여 건, 나머지 100여 건은 진상 규명 신고입니다. 조사 종료 시점인 지난 5일 기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708건, 전체 9.4%에 불과합니다. 아직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신고부터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523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로도 200여일 넘게 중앙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기간 연장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여순 사건 조사 기한과 신고 접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4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문수, 주철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게 전부이고 나머지 의원들의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안을 만들면 조사 기한을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기한이 끝났을 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사는 여순사건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여순사건과 제주 4.3 미술 교류 행사가 오는 20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미술 교류 행사는 그동안 쌓아온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양 지역의 미술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두 사건을 재구성한 그림과 조형물 등 다양한 미술작품 40여 점을 선보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가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창작 오페라 바다에 핀 동백은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뒤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해마다 각본과 음악을 수정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4막 7장으로 구성된 이번 오페라는 소프라노 윤한나와 테너 이영석 등 유명 성악가가 출연하며 입장권은 비엔나 레코드, 청음악기, 가을문고 등 4곳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8km의 4차로를 놓는데 빠르면 오늘 12월에 착공합니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공은 2031년이지만 남해군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다각적인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구역이 영호남의 경계인데도 익산청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을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는 달리 여수 쪽은 한 곳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연계도로 구상이 아직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저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처.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서 여수 시내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뚫어 국도 77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올해 안에 해저터널 건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수보다 남해 지역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쯤 결과가 나올 이번 용역에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인구, 관광객 유출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영역의 대응 전략이 포함됩니다. 거리상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여수 남해 간의 어떤 경제나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그 교통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고자 이런 용역을 좀. 여수시는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계획 등과도 이번 용역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맞물린 여수시의 대응 전략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월드컵 경기장의 관리 주체인 광주시 체육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FC 대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경기. 광주는 홈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7대2 대승을 거뒀지만 잔디가 논란이 됐습니다. 잔디 곳곳에 드러난 흙바닥에서 선수들이 자주 미끄러지는 등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결국 잔디 상태가 불량해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AFC의 결정에 광주FC는 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ACL 리그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다룰 탁짐과의 경기를 경기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주FC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뭔가 AFC에도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음 경기가 보장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안 좋은 부분 전체를 지금 다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지난 7월 과수사이의 콘서트가 열리면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곳곳이 파이는 등 문제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가 보수 작업을 벌였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잔디 상태는 문제가 없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더운 날씨 탓마다한 채 경기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축구 팬들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관리 주체인 광주시 체육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음 같은 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계기 삼아서 확실하게 질책하고 그다음에 책임지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까지. 홈 팬들은 경기도 용인까지 230km의 원정 응원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특히 경기가 주중에 열리면서 팬들은 따로 시간을 내 경기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 불만과 불편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 금룡사에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이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신앙의 기본이 되는 경전으로 조선 전기 지장신앙을 파악할 수 있고 보관 상태도 양호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국가지정유산 78건, 도지정유산 62건 등 모두 171건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